한국 콜마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2회전으로 하락했고 PBR은 1.79로 또한 하락했습니다. 한국 콜마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 콜마 찾은 오유경 식약처장, K뷰티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이지환 기자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식약청장이 제조 유통 인디 브랜드 간담회를 열었는데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했답니다. 한국 콜마 종합기술원은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연구소를 통합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내 최초의 융합 연구소들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600여 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인디 브랜드 대표 기업으로는 서린 컴퍼니,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장, 티르티르, 더 파운더스, 구다이 글로벌, 구다이라는 게 이제 아마 그 호주식 발음이죠. 굿데이를 구다이 발음하니까 조선미녀 등 6개 브랜드가 함께했다. 유통기업은 올리브영이 참여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K뷰티 업계와 정부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전략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사와 동반선장을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식약청장인 모양이에요. 이거는 한국 콜마에서 제공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18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7.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7%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22%로 적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57.5%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36.2%로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2%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2%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 산식은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맞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산식 자체가 저는 분식회계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제조 원가의 가공비 배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출 원가라는 것이 기초 재고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는데 한국 콜마처럼 재고가 증가를 했으면 큰 금액이 빠지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마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 자체 때문이라도 이게 분식회계 아니냐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먼저 좀 이번에는 소개를 하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2억 8천만 원이 증가했고요. 근데 한국 콜마는 분기 보고서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이하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스룹풋 손익을 분석하려면 비성분 공시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비공시했다고 분석을 포기할 수는 없죠. 후학을 위해서도.
저와 같이 쓸고 퇴계를 학습한 모 연구소 직원들이 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이성분을 비공시하고 있는 자기네들 협력사가 있는데 그 분석할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이 있어서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설명한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공 비율을 가정하면 역산으로 풀이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비성분은 연간 사업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이거를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OE 운영경비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일단 합니다. 이 합계라는 것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의 합계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운영비용을 분리해서 산출해 냈으니까 디커플링 해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가공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총 제조비용은 앞에 그 매출원가 산식을 역산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만은 아쉬운 대로 재고자산 매입액에서 이 가공비를 더하면 총 제조비용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모순이 있죠. 재고자산 매입액이 아니고 원재료 사용액이어야 되는데 한국 콜마의 문제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을 또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제조원가 회계를 제대로 못 배운 기업이라고 좀 폄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가공 비율은 33.5%로 산출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가공 비율은 2023년 33.5%에서 2024년 32%로 가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회사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WCA가 아닌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23년에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09억 원이라고 한 것은 재고가 거꾸로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WCAI로는 76억 증가했지만 전체 재고자산은 기말에서 기초를 빼면은 209억 9,400만 원 플러스로 증가가 되죠. 요거는 비성분 쪽에서는 매출원가 산시 때문에 기초에서 기말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면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또한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면은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2%는 왜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원재료가 한국 콜마가 화장품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전문의약품도 있고 H&B가 아마 헬스 앤드 베버리지일 겁니다. 나름대로 매입 비중을 적용해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가중 평균을 하면은 이 단순 평균은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로 단순 평균이 나오지만은 가중 평균을 하면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평균 판매 가격으로 잘 좀 표현해 줬어요. 7.7%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공 비율은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어떤 감이죠.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은 그래서 역산으로 전년도에는 33.5%였지만 32%를 정형해서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은 그게 운영 경비가 되겠죠.
그럼 전체 금액에서 운영경비를 빼면은 나머지는 매출원가 재료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회사가 전체로 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적용해 줬어요. 그러면 재고자산 매입액을 역으로 또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매입액은 그래서 21.5%가 증가했고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1.1%가 증가했고요. 이렇게 산출해서 스루풋을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분석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518억 원으로서 24.7%가 증가했어요. 이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마이너스 2.7%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성분에서 상승 가정하였으나 모순되게 하락으로 산출됩니다. 결과는 왜 그런지 또 좀 진행을 해보죠.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31%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1.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1.5% 증가했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8로서 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4억 9,700만 원으로서 67%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7억 8,8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앞에 먼저 재고자산 명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하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28억 7,300만 원인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BWCI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는 합니다.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에는 그 갭만큼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78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7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4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31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그것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은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는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스루풋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TOE 생산성은 상승했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을 줄였어요. 4%. 그 다음에 ROIC라고 하지만 이거 ROE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8.5%로 2.8% 상승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왜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표준이 되게 됐냐 하는 논리적인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 콜마처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은 좀 재조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좀 폄하하고자 합니다. 왜 WCAI로 해야 되는지 좀 제가 쭉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두 개를 비교해서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스루풋율을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상승해서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조건표로 작성하면은 원재료 가격 추론이 모순되게 하락한 것으로 나오죠. 비성분에서는 상승을 가정했었고 어쨌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치를 보면 원재료 가격이 이미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3% 해가지고 제조원가 비율을 감안해서 한다면은 1.6% 정도 그 판매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되는데 판매 가격은 평균 7.7%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 아니고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스르폿 상으로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순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의 진도율이 전년 매출액 대비 95.5%나 됐습니다. 이 실적대로 연말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해서 판매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와 스르폿 회계의 차이점을 여기서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3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그걸 1 더하기 25% 산식을 적용해서 운영경비하고 목표이익을 기준해서 스르폿율로 나누면은 1조 원대의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 재료비도 1 플러스 25%를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연말에 한국 콜마가 1조 원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예상 재고 회전율은 20.2회전인데 이게 22.2회전까지 9.8% 매우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달성을 한다면은 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줄이든지 매출을 더해서 재고를 줄이든지 그 두 가지 복합적인 거로 줄이든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매출액은 1조 1,236억 원을 달성해서 그 경우 운영경비도 좀 늘겠죠. 운영 맥시멈 3.2%까지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 이익은 1,600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예측도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나오는 트렌드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폿 회계는 이 재고 증가를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재고 증가를 GDP 할 때도 재고 증가를 GDP 상승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 소비자한테 가격이 전이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르폿은 그런 죄송합니다. 재고 증가에 의한 인플레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손익 방법을 선택할 거냐? 스르폿으로 해야 정당한 가격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EAT 1,417억 원을 벌었어요. 검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EMS는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번 돈이고 FEM은 최종 번 돈입니다. 121억 원 벌었는데 왜 이렇게 팍 주냐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는 캐펙스 비유동자산 자본적 투자가 1,198억 원이나 됩니다. 관계기업 비율도 67.7%로 매우 높습니다. 한국 콜마 자체가 또 중간 지주회사 성격으로 그 정도 규모가 커졌네요. 비유동자산의 증가액이 1,198억 원이 되겠어요. 이거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종속기업 투자에 885억 원 투자했고 유형자산에 388명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직원 수도 증가했을 겁니다.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감소를 했어요.
투자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를 보면은 55,400원으로 1,8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1.979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콜마 홀딩스가 26.3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니혼 콜마가 11.77%, 연금공단이 11.31%, 외국인이 35.7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마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윤상현 씨로 29.6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지수 산출에는 주로 나누기가 동원됩니다. 지수를 만드는데 매출 예측에도 저도 오이율 가지고 했죠. 또 매출 재료비로 하더라도 매출 재료비도 모두 나누기로 나오게 됩니다. 유독 주가 예측에 제가 곱하기 지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임팩트 1, 2가 그건데 스루폿 곱하기 재고 회전율 0.8%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퐁 EAT 현금, 두퐁은 현금 기준으로 보는데 두퐁 회전율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하면 한 62%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무난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한국 콜마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